듣긴 들었어요. 근데 꼼꼼하게 듣지 못했구나. 맞죠? 듣다가 되게 넘기고 이렇게 맞죠?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좀 복습하는 아니면 좀 문제 덜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좀 하려고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은진이가 아직 안 와서 보자. 은진이가 하고 있으면 오겠지. 해보자. 잘 안 된다는 게 몇 쪽이죠? 86쪽. 81쪽. 저 앞에 거는 맞죠? 1쪽. 좋아요. 선생님 해봅시다. 해보고 또 개별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이따가. 자, 참인 명제를 골라라. 이건 저 개념 아니야? 모든과 어떤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맞지? 그럼 봐봐. 개념을 먼저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건데 문제 보면서요. 기억에서 어떤 실수라고 했고 x제곱이 1보 작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일 때는 이게 참이 되려면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도 안 되면 거짓이에요. 그럼 너가 생각해봐. 어떤 숫자를 넣어서 1번 작은 숫자 뭐가 있어? 좀 아무 좀 쉬운 숫자. 0 되죠? 그럼 0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최소한 한 개만 있으면 어떤 성한다. 참인 거예요. 오케이? 쉽죠? 어떤 숫자만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니은이요. 자, 니은은 뭐야? 모든이죠? 모든이 나왔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다 돼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그 1학년 수학 상할 때 있잖아요. 2차 부등식이 모든일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죠? 수학 3을 약간 좀 복습을 하는 거야. 뭐일 것 같아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너 지금 작다고 있는 거 맞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왜 작아야 되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얘를 2차 함수로 봐야 돼요. 2차 함수요. 아래 볼록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오른쪽에 0은 뭘로 봐야 되냐면 x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항상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위에 있단 말은 x축과 이 판별식은 뭐냐면 x축과 교점의 개수예요. 교점의 개수가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한 개도 없는 거야.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을 때 판별식이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은 위아래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따라서 판별식을 확인해 봐야죠, 이제. 그럼 1 빼기 4가 되니까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기읍도 맞고 니은도 맞다. 이래. 자, 디귿 가볼까요? 디귿은 어떤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해볼게. 얘는 어떤인데 앞에 거는 실수였고 얘는 자연수야. 그러면 자연수일 때 뒤에 있는 요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x가 1과 2 사이가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1과 2 사이가 되면 이 사이에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죠. 어떤은 최소한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되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틀었다.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이에요. 자, 리을.
리을도 봐봐. 모든인데 이번엔 또 자연수죠. 자, 자연수만 생각해봐. 자, 식을 써보면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x-4, x-5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 범위가 4보다 같거나 작다. 아주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같거나 크다죠? 그럼 생각해봐. 모든 자연수가 다 표현된지 보자고요. 4 이하의 1, 2, 3, 4가 들어가죠. 근데 5 이상의 또가 또 들어가죠. 근데 이상이면 다 되는 거잖아. 5, 6, 땡땡땡땡땡. 그럼 모든 자연수가 다 되니까 모든일 때는 한 개라도 안 되면 틀리거든요. 그냥 다 되니까 참입니다. 그럼 답은 기니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고 은진 잠깐 전화 좀 해볼게요. 전화를 해보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은진이가 저번 주에도 안 와가지고 걱정이네. 은진아, 선생님 왜 오니? 비슷하게 전화했구나. 그러면 되지? 빠르게 그랬죠? 오늘 오는데 영상은 꼭 보여주면 되잖아, 같이. 영상을 들으면 잘 문제 안 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수업 와서 출력을 했었거든요. 빨리 닫고 내일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다. 제가 부모님 말씀드리니 알겠어. 해봅시다. 네. 은진이가 오늘도 몸이 안 좋구만. 그래, 그래서 합시다. 은진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 같아. 은진 방송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이해돼? 내 밑에 거 한번 풀어볼래요? 밑에 확인 유지 있잖아. 풀어보고 넘어갈게. 어떤 거지? 명제 부정이 뭐냐면은 이 말을 말 그대로 부정한다는 건데 부정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겠거든요. 자, 이 문장을 부정하려면 모든이란 말은 어떤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떤 x에 대하여 얘는 그러면 이제 부정이니까 x제곱은 0이다. 문제 바뀌는 거지. 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0이다. 맞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미음도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전에 모두는 어떤이 되고 어떤은 모두. 오케이? 자, 나머지 디귿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쵸? 너 계약했니? 아직 남았네요. 됐어요? 답 나왔어? 넘어갑시다. 아까 또 왜 어렵다는 게
3단 논법. 그러면 87쪽. 좋아요. 거기서부터 해보자 생각하고요. 자, 3단 논법 일단 선생님이 일단 한번 써볼게요. 3번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자, 봐봐. 처음에 있는 문제를 보면, 자, 이게 P면 Q이다라는 뜻이지, 그치? P면 Q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나달이면, 이거 나달이라고 인 거예요. 낫알. 나달이면 낫Q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참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걸 찾고 있는 건데, 아닌 걸 찾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3단 논법 하기 전에 대우라는 게 있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그 들었어요? 그럼 야의 대우를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낫Q이면 낫P이다. 맞죠? 그럼 결국은 이게 복이 있는지 보면 돼요. 복이 몇 번 했어? 낫Q이면 낫P이다. 낫Q, 낫P? 5번. 맞죠? 그럼 5번은 맞는 거야. 이거겠죠? 맞는 거고. 자, 한 번 더. 이번엔 두 번째 거. 얘도 한번 대우를 얘기해 볼까요? Q이면 R이다. 그럼 얘도 맞는 건데 보기에 몇 번에 있냐면은 1번에 있죠. 그럼 1번도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3단원법 얘기해 볼게요. 3단원법은 문자와 문자 사이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P가 Q로 갔다가 얘를 보는 거 말고 Q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얘도 참이니까. 그러면 얘가 얘로 갔다 다시 R로 가니까 P도 R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3단원법이에요. 이게 P가 Q를 거쳐서 R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P면 R이다도 맞는 거라는 뜻이야. 이게 3단원법. 이해됐어요? 제가 보기에 2번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 산업이 어렵다고 하길래 좀 천천히 얘기했어요. 요렇게 따라. 그럼 중간에 같은 게 있어야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없으면 너가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우로 바꿔가지고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맞으니까 야의 대우도 맞겠죠. 야의 대우를 또 한번 얘기해 볼래요? 나달이면 나피이다. 얘가 또 보기에 몇 번에 있는지 볼게요. 이게 3번에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없는 게 답이에요. 오케이? 이 중에 없는 게 4번이겠죠. 할 수 있겠네? 좋아, 한번 해봅시다. 밑에 있는 유제요. 유제 2개니까 다 풀어보자. 잘 모르면 바로 물어봐. 좀 어렵나? 이번에는 항상 참을 찾고 있죠. 여기 보면서
하나 더 아, 그게 잘 좀 어려워요. 봐봐. 저쪽이야. 자, 좀 전에 P에서 Q로 갔잖아요. 여기서 좀 전에 이걸 바꿨지, 그치? 여기서 이걸 바꿨다. 그러면 결국 P에서 공통에 있는 게 Q, 다시 Q 거쳐서 이거 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써주면 P이면 나달도 맞는 거지. 이걸 보기에서 찾아보니까 아직은 안 보인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야의 대응을 찾는 거야. 야의 대응은 또 뭔지 생각해보면 R이면 납피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거. 쉽게 나오나? 그치? 한번 이해되면 쉬워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88쪽까지인가 아마 진도를 나갔을 건데, 요건 잘 이해됐나요? 이것도, 그것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면서 아마 분명히 은진이도 같이 어렵지 않았을까, 그치? 똑같이 영상 때문에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은진이도 설명 듣는다 생각하고 같이 합시다. 자, 문제 봐봐. P이면, 자, 요거 봐봐. 요렇게 표현돼 있잖아. 짝대기 두 개죠? 선생님이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짝대기 두 개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짝대기 두 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 거는 한 개짜리는 참일 수도 있고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 개짜리는 무조건 참이라는 뜻이야. 아무튼 얘가 지금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달이면 Q도 참이라고 좀 돼 있는 거야, 문제에서, 개념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잘 따라보자, 이제부터.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지르집합을 그려보는 거야. 지르집합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면 중간에 P, Q, Q, R이 있으니까 똑같은 문자는 Q 잡아주겠다는 거, 이제부터요. 그럼 선생님은 요 놈의 대우를 구해볼게요. 얘는 not Q이면 R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P에서 not Q로 갔다가 R로 가죠. 이걸 하나로 그려보면 P를 지르집합으로 얘기하면 대문자 P인 거야. 그 다음 항상 큰 쪽으로 간다고 선생님이 설명했거든요.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Q의 여집합이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R 쪽으로 가죠. 커다란 것은 R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바깥쪽에는 뭐 전체를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요. 필요하면 그리는 거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딴 거는 다 PR 적으면 여집합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집합을 적어도 상관없어. 여집합이 무조건 바깥쪽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가 Q의 여집합이면 얘 바깥쪽이 싹 다 Q가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이 바깥쪽이 싹 다 Q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보면 돼요. 자, 문제 볼까요? 1번.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맞는 거죠.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그 다음 P가 R로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거죠. 3번을 써볼게요. 3번은 P가 뭐예요? R 교집합, Q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Q 여집합이 아까 이 자체가 Q 여집합이거든? 그러면 R과 Q 여집합은 이 Q 여집합이 바로 뭐가 돼요?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P가 얘한테 들어가냐 묻는 거야. 여전히 맞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R이 P 여집합이 들어가니까 묻고 있잖아요. 근데 R은 이만큼 커다란, 이 커다란 거 전부 다거든요. 이 커다란 게 전부 다가 R인데 문제에서 P 여집합을 색깔 칠해보면 P 여집합은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맞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P 여집합인데 그러면 R 중에서 요 안쪽 자리는 얘한테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R은 이 중간에 다 꽉 차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4번이 틀린 거지. 정답은 4번. 이해했어요? 그럼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 5번 이해잖아요.
Q 여집합이 R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죠. 5번도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약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너도 170번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바로 해볼게. 얘는 좀 더 쉽다, 그죠? Q가 중간에 딱 똑같이 있네, 그지? 이게 수능 기출이구나. 옆에 적혀 있는 거죠? 한 보자. 아니, 있는 그대로 해도 돼요. 얘는 지금 나 바꿔도 되는데 더 쉽게 보면 좋잖아. P가 Q로 갔다 R로 가잖아요. 바로 그림 그리고 보는 거 아니에요. P, Q, 나중에 R이. 그거고요. 그려놓고 바로 판단하는 거. 아까하고 다른 풀을 좀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기억 봐봐. P가 R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이게 변류의 구조잖아. 그럼 여집합은 바깥쪽에 이제 U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지. 원래는 영상만 들으면 안 되고 왜 코칭생하고 문제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렸죠. 그렇죠. 확실히 틀린 거야. 집합이랑 약간 좀 섞였는 거야. 자, 디귿도 얘는 여집합과 여집합 교집합이잖아. 그죠? 그럼 너가 여집합을 생각하면 약간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뭐랑 바꿔보기 같죠? 이거를 드모르간 가지고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드모르간 기억나나? P합 Q 아래 여집합이고 오른쪽은 부를 따라 쓰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같이 여집합을 없애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걸 써주는 거죠. 같이 여집합을 없애면 방향이 바뀐다. 이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적죠? 정답은 길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집합에서의 연산 법칙 같은 거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풀리는 거고 아니면 좀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저번에 집합할 때 선생님이 연산 법칙을 쓰는 이유는 복잡한 결을 약간 간단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면 끝! 끝입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건데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앞에 걸 좀 풀까요? 선생님은 원래 계획은 이제 앞에 걸 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앞에가 다 풀리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어때? 앞부분 어느 부분이 비어있어요? 문제 아직 못 풀어서 풀어서 내일까지. 그렇게 할까? 그럼 집합 잠깐만 펴볼래요? 집합에 선생님 수업 하나도 안 했어? 보자. 집합 부분이 이건 선생님 수업 전에 같이 들었죠? 이거 두 개도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다음 수업 때. 그럼 두 개에서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고 이 선생님이 영상에서 두 번째 수업 할 때 한 번 더 풀어줬거든요.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앞에 것도 내가 그때 안 풀어줬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보죠? 그 두 문제 같이 해보자. 144, 145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라 가지고 얘기하고 하자고요. 잠깐만 선생님이 이 앞부분에 대한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좀 찾고 있어. 그래서 내일 풀 수 있나 근데? 근데 일단 너무 또 많다 싶으면 한 대까지 해보고, 그지? 수업 대까지. 아까
아까 몇 쪽이었죠? 67쪽이요? 네. 근데 네. 오케이. 자, 문제 풀고 하자. 자, 144번요. 자, 144번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외워줘야 돼요. 자, 공식을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문제를요. N, A 합, B 합, C. 자, 지금 요거 공식이 어떻게 돼요? 외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오랜만에 해보자. NA, NB, 네, C, 마이너스 A 교비 마이너스 그죠? 비교 두 개짜리 다 빼는 거죠. 다 빼고 C 교 A. 마지막에 뭘 더해야 되냐면 세 개짜리를 다 더하는 거죠. 선생님 이 공식을 왜 쓰고 있냐면은 처음에 아마 내가 문제 첫 영상에서 풀 때는 이걸 안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방에 막 숫자 막 이렇게 막 끼워 넣어서 풀었거든요. 근데 그 풀이가 서술형한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풀이를 하는 거예요. 공식으로도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 텐데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문제도 뭐라고 했지 마지막이요?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걸 식으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두 문제 이상이 뭐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자, 두 문제 이상 부분을 색깔 칠하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요 자리, 요거 얘기할 때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A급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식으로 써보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N, A교 B를 구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B교 C도 필요하죠? B교 C도 필요하고, 그 다음 플러스 C교 A도 필요한 거야. 맞죠? 근데 요 자리는 총 지금 몇 번 들어갔죠? 이 더할 때 3번 들어갔지. 근데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 한 번만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는 3번이 들어갔으니까 2번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니까 이 위에 있는 시계들을 찾아낼 거야. 좀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게 지금 중간에 는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가 는을 이쪽에 잡았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놈이 넘어온 거야. 왼쪽으로. 그 다음 얘도 넘어온 거야. 됐죠? 얘도 넘어온 거야. 근데 그럼 다 넘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얘가 지금 잘 보면 넘어왔을 건데 얘가 그럼 빼기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넘어온다면. 근데 넘어왔는데 얘가 빼기 2라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여기서 빼줘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N A교 B교 C를 써줘야지만 원래 식과 같아진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 아직 안 써는 얘들은 여전히 오른쪽에 남아있겠죠. 오른쪽에 남아있는 건 그대로 따라 써줘.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그럼 이렇게 써주면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직까지 이 왼쪽에 남아있는 건 남아있잖아. 얘 다시 넘겨줘야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 구가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놈이었는데 난 얘를 바로 못 구하니까 얘들을 구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바로 못 구해가지고 또 숫자 막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구하겠다는 거지. 그럼 해볼까 이제? 자, A교 B교 C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 나와 있죠. 이게 몇 명이야? 40명 플러스 MB는 30명 플러스 NC는 62명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봐봐. 얘는 그럼 뭔지 아직 안 나오니 찾을 수 있죠. 아, 이거 50이야. 선생님 글씨를 잘못 봤나? 50이야. 좋아, 50. 얘는 뭐야? 안 나와 있지만 찾을 수 있잖아. 전체 100명 중에서
누굴 빼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거. 얘가 바깥쪽을 얘기하거든. 이 그림에서 여기를. 7명. 그럼 얘를 빼면 이거 다 아니야? 그럼 100명, 총 100명이었으니까 얘 뺏는 게 합집합이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93이라고 볼 수 있어. 이해돼?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왼쪽인데 결과적으로는 얘만 지금 네모죠. 얘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잖아. 이해돼? 그럼 얘 다 구해서 그럼 얘가 빼기니까 얘가 어떨 때 가장 이 문제에서 최소화 되겠어요? 최소잖아, 최소. 야의 최소는 네모가 클수록 최소지. 빼기니까요.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할 건데 얘가 언제 최대냐를 구할 거야. 얘가 누군지 잘 생각해봐. 자, 이 자리란 말이야, 이 자리야. 근데 이 자리는 문제의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 지금요. 뭐가 있죠? NA 교집합 B가 나와 있죠,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돼 있지? 15로 돼 있죠. 그 다음에 N, B, A 교 C가 뭐로 돼 있어요? 10대 있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이쪽 자리와 맞죠? 이쪽 자리와 이쪽 자리의 교집합을 얘기하지. 요 놈 자리가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이 얘기 때문에 우리는 얘와 얘의 교집합을 구합니다. 통째로 이걸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보고 하나로 봤을 때 이거 전체 이 전체의 집합하고 야의 집합하고의 교집합이 언제 최대일까요? 언제 최대죠? 두 숫자 중에 작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갈 때 더 큰 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가 싹 다 들어갈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10명이 되고 여기가 빵명이 되는 경우지. 여기는 5명이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건 숫자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굳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7번 넣으면 답이 됩니다. 끝이에요. 답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둘이 계산하면은 30 맞죠? 30이고 여기 둘이 더하면 60. 얘 둘이 더하면 110이잖아. 110에서 얘 빼면 답이죠. 계산 틀렸나? 잠깐만. 지금 계산 또 틀렸는 것 같은데. 맞죠? 쌤이 잘못 썼네 이거. 이게 B가 30이 아니네. 이게 35였구나. 맞죠? MB 말이야, MB. 35죠? 왠지 답이 틀렸다 했다, 그죠?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이게 65죠? 얘가 65고 얘가 117이야. 정답은 24가 되겠네요. 됐나? 24.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24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145번. 잘 이해돼? 마지막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둘 중에서 저희 10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은진이도 이해가 되죠? 은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진이하고 둘이 같이 있어야지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쵸. 너희가 잘하고 어려워하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같이 설명드리면 되니까. 자, 이제 145번입니다. 145번도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저기 컴퓨터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이제 뭘 묻는지부터 볼게요. 뭘 묻는지부터요. 자, 이거지. N, C 마이너스 A와 B를 묶고 있죠?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벤 다이어그램이요. 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려주시고, 자, C에서 A와 B를 지금 빼고 있잖아요. 맞죠? C에서 A와 B를 빼면 어디냐면은 이 자리 맞지? 이 자리야. 이 자리야. C라는 놈에서 A와 B를 통째로 날리는 거니까 얘만 남는 거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는 이제 한번 써볼게. 얘는 숫자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럼 맨 안쪽에 있는 얘가 얼마죠? 지금 5명이죠? 얘가 5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야? A교 B가 10명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5명이겠죠? 그래야 합해서 10명 되겠지? 이거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좀 써볼게요. 이제 A 전체가 지금 몇 명이죠? 14명이죠? B 전체는 16명이고 얘는 19명이에요. 그럼 자, 이놈이 작아지려면 지금 우리가 A가 14명이 돼야 되는데 요 자리하고 요 자리 합해서 총 몇 명이 들어가야 돼? 4명이 들어가야 되죠? 10명이니까. 그러면 얘가 색깔 칠한 게 작아지려면 이 자리가 커져야 될 거야. 그럼 여기 두 개 합해서 4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 4명 다 들어가면 되죠. 얘는 빵명 되면 되는 거죠. 그래야 C에서 19명에서 많이 뺄 거라고. 이해돼? B도 마찬가지야. 이 두 개 합해서 얘가 16이 돼야 되니까 얘가 6 나와야 되죠. 이 자리에 뭐 들어갑니다? 6 들어가고 0 되면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제일 작아진다. 그럼 정답은 19에서 얘 3개 빼면 되는 거지. 15를 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숫자 넣어서 하는 게 바로 보일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아까 위에 있는 문제는 숫자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막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공식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너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막 병행해야 돼.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 문제에 제일 쉬운 걸 찾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89쪽입니다. 89쪽. 사실 내일은 있잖아요. 우리 반이 원래 2명이잖아. 내일 1명은 이제 못 불렀거든요. 왜 불렀냐면 그 친구도 이제 결석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수업을 들어야 이렇게 진도가 맞아. 내일 나오고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다 나, 반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 들 때 막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돼. 꼭 꼼꼼하게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빠진 게 없는 거죠. 맞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대우를 이용한 진도. 이건 이제 설명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대우법과 기류법이에요.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와 이거라는 거야. 오케이? 약간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자면은 얘는 증명하는 거야. 뭘 증명하는가 하면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둘이가 뭘 증명할 거냐 이건데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요. 명제를 증명하는 거야. 어떤 게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맞죠? 왜 명제가 왜 참일 수도 있고 쌤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분명히 처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명제를 증명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쉬운 거 해볼까요? 쉬운 거. n 제곱이 짝수이면 뭐 이런 식으로 n 제곱, n은 자연수야.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되게 쉬운 이야기지. 이거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누군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짝수 나왔대. 응? 맞는 거죠. 쉽게 생각해봐, 그죠? n 제곱이 n 곱하기 n이잖아, 맞죠? 근데 어떤 똑같은 수를 곱했는데 얘가 짝수가 나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짝을 해야지 짝수 나오잖아요. 근데 홀짝에서 원래 되긴 되는데
같은 수가 홀짝될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짝짝하면 홀홀인데 홀홀일 때는 짝수 안 나오고 무조건 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거예요. 지금처럼 선생님이 막 숫자를 애매한 걸 막 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는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참되는 과정을 찾겠다는 거야. 그거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우법이에요. 그럼 대우법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그럼 자, 대우법은 첫 번째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순서. 대우를 찾아야 돼요. 대우를 찾는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볼게. 명제의 대우를 찾아볼까? 자, 대우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뭐 여기서 뭐 도라는 말은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뭔가 말 뜻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가 찾은 거지. 어렵지 않죠? 1단계는 쉬워요. 대우를 찾는다. 그럼 선생님이 기류법을 동시에 얘기해볼게요. 기류법은 첫 번째 뭘 하느냐? 기류법은 첫 번째로 명제를 부정해요. 자, 봐봐. 명제를 뭐 한다고? 부정한다는 거야. 명제를 부정한다는 말은 명제가 원래 가정과 결론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보통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 근데 이건 약간 괄호를 해줘야 돼, 선생님이. 왜냐하면 가정과 결론 있는 명제도 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는 명제도 있거든. 그때는 그냥 명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한다 그러면 가정 결론이 없잖아. 얘는 그냥 그 자체를 부정해야 되니까 루트 2는 그냥 무리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다른 상황. 같은 문제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를 부정하면 n이 뭐라면 이렇게 합니다. n이 홀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뭐 가정을 막 빼잖냐? 애매하니까요. n이 홀수이면 시작하면 돼요. 홀수라고 하자 이렇게. 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홀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근데 의미가 좀 비슷하죠. 얘는 이거면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것만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해돼? 여기까지가 대우와 귀류법의 시작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부터가 좀 약간 중요한데 대우법은 뭘 이용하냐면 이걸 이용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 내가 대우를 찾았잖아. 그럼 대우가 참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대우가 참인 게 증명되면 자동으로 원래 명제도 참인 거지. 그래서 얘는 목표가 뭐냐면 대우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대우가 참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결론을 참여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두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귀류법의 두 번, 여기서 이름이 약간 좀 특이한데 귀류법이 뭐냐면 대우법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귀류법은 약간 한자, 귀자가 뭐냐면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온다.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뜻만 알면 돼. 뜻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유자는 뭐냐면 흐른다는 뜻이에요. 약간 한자. 내가 한자를 못 쓰는데 뜻만 얘기하는 거야. 유는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를 유자야. 그렇죠? 흐를 유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인 거야? 돌아서 흘러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삥 둘러 증명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직접 증명하지 않고 대우를 증명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도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면 귀류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제를 부정했잖아요. 그럼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가 명제가 참일 때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배울 때 얘기했었던 개념이거든요. 명제는 항상 두 가지야 그랬어. 참인 명제 혹은 거짓인 명제. 그럼 내가 지금 참인 명제를 증명하고 있으니까 부정을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삥 돌아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정을 시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짓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얘는 참인 걸 보여줘야 돼. 얘는 부정한 것이 거짓인 걸 보여줘야 돼. 맞잖아. 약간 의미는 다르죠. 하지만 뭐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이 참임을 보인다. 아니지 아니지. 거짓을 보인다. 거짓임을 보여준다. 이게 목표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임을 보여야 되고 얘는 참임을 보여줘야 되니까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해볼게요. 근데 참임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대우가 참임을 보이려면 뭘 이용해줘야 되는데 바로 일반화를 이용해줘야 돼요. 일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정의 거짓임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의 모순을 찾는 거야. 가정의 모순을 찾아서 거짓말인 걸 확인하는 거야. 이 말이 또 약간 애매하고 요거 연습을 좀 해야 돼 이제부터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일반화가 어려운 거야. 그럼 해볼게. 일반화는 뭐냐면 이런 거야. 대부분 정의를 이용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 n이 홀수이면 그랬잖아. 그럼 홀수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죠? n은 2k 빼기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고 k는 자연수란 말을 내가 써주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니까 모든 홀수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홀수가 표현되게 일반화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그럼 n이 2k 빼기 1로 잡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러면 이게 2k 빼기 1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n이 이거면 바로 n제곱을 계산해야죠. 얘를 제곱해봐야 된다. 직접. 2k 마이너스 1제곱이죠. 정리해볼까?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이죠. 그럼 이제 얘가 홀수인지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요. 근데 너가 봤을 때 얘가 홀수인지 바로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홀수의 정의대로 가야 돼. 홀수의 정의는 뭐야? 2로 나누었을 때 뭐 나누었다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되는 거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홀수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2로 나온단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얘를 2로 묶었다는 뜻이야. 2로 묶었다는 거야. 이게 나누는 식, 얘가 몫이 된다. 몫. 몫식은 뭐야? 2k 제곱 빼기 2k가 되는 거야. 그럼 1은 못 들어가지. 바깥쪽에 빼면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2 곱하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는 식, 몫, 나머지. 그러니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네. 확인이 된 거야. 얘는 새로운 어떤 정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k가 자연수면 자연수잖아요. 내가 1은 제외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어차피 0대도 되잖아. 0대도 1 나오면 홀수잖아. 그래서 얘는 k가 자연수 때 얘는 정수가 돼. 맞잖아. 0 이상의 정수야. 그럼 얘가 어떤 정수가 됐을 때 항상 나머지가 1이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n제곱은 홀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홀수이면 홀수이다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마지막 땡땡땡 하고 어떻게 얘기할게요? 대우가 참임으로 명제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대우가 참임으로 명제도 참이다. 끝난 거 증명이요. 이해돼요? 그 다음 얘도 그럼 얘는 이제 아까 좀 다르게 간다고 했으니까 모순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정은 누군지 알겠죠? 바로 얘가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 결론이니까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가정을 보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시작해 볼게요.
자, 부정이 거심을 보여주는데 가정의 모순이 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시작은 뭐야? n이 홀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아마 똑같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요. 똑같겠죠? 이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n은 2k 빼기로 잡고 k는 자연수다 n제곱 했을 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n제곱은 홀수다 쓰면 되잖아요. 얘는 결론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 나왔으니까 아까 했던 이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결론만 부정했잖아요. 나는 결론만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정이 홀수가 나왔단 말이지. 이렇게 써줘야 돼요. n제곱이 홀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얘처럼요. 홀수이므로 가정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은 n제곱이 짝수라고 했습니다. n제곱이 홀수이므로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 부정이 거짓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방법 비슷하죠? 그러니까 식은 비슷하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거죠. 얘는 거짓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참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대우가 참임으로 라고 써야 해요. 얘는 가정의 모순임으로 명제는 참이다. 이해됩니까? 사실 귀류법은 대우법하고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왜냐면 가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대. 아까 했던 루트 2는 누릴 수다 이런 거는 가정이 없고 그때는 너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핵심은 이거야, 위에 거야. 이거는 예를 든 거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써줘야겠다. 봐봐. 땡땡땡 뭐라고? 가정의 모순이고 명제는 참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얘는 어떻게 얘기했죠?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얘는 뭐 모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거짓임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거짓. 요게 포인트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너 그럼 89쪽에 약간 좀 줄을 쳐는 것도 좋겠다. 그죠? 줄만 치고 넘어갈까 우리요? 어디에 줄 칠 건가 하면 줄 칠 데가 별로 없네. 이걸 좀 써놓자 그냥요. 이거요. 짧게 1번, 2번 하고 자 이거 치울게요. 이것만 쓰면 돼요. 1번, 2번, 땡땡땡까지. 요거를 89쪽 맨 위에 있는 박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약간 말로 좀 더 쉽게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기류법은 뒷페이지에 적용될 것 같아요. 91쪽에다가요. 그러면 끝이죠.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너가 이까지 다 못 풀 거야, 그지? 아마 집합분 하다 보면 내일은 이걸 좀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자. 내일은 코칭 시간에. 자, 선생님이 이제 보기를 다 띄워넣었고요. 92쪽 가서 대우 하나, 93쪽에 가서 귀법 하나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뭐 맞춘다기보다는 그 다음 너가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문제 이거 같은 거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근데 너가 아까 그 긴 식을 쓸 수 있겠니? 아까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 뭐임으로 뭐이다니 긴 식을. 학교에서 시험이 나오면 아마 빈칸 채우기 잘 나올 거야. 빈칸 채우기래요. 빈칸 채우기 뭐 예를 들면 92쪽에 보면 맨 밑에 있는 발전 문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또 학교 선생님들은 아예 서술하슈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서술한다 그러면 다 쓸 수도 있어요. 거의 교과서 문제 똑같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고등학교 문제 좀 어렵다고 너가 얘기했지 않니? 아 서부고등학교 캐서니까 선생님 좀 어렵다고 했지 않니?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교 선생님 수업할 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준비해야 돼요. 시험 때요.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좀 쉬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걸로 가보자고요. 자, 문제 조건을 잘 봐봐. AB가 실수죠. 실수일 때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아직 가정의 결론이 아니죠. 뒤에 거부터 이제 가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여기까지가 명제네요. 자, 문제 뭐라고 했지? 여기서 대우를 말하고 참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는 뭐랄까 증명을 그냥 처음부터 두 개로 쪼개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1번, 2번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는 실제 학교에서 서술 나오면 이걸 다 써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렵지 않죠? 대우 찾는다 싶잖아요. 대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건 따라 써줘야 돼요. 앞에 거는 위치 바꾸면 안 돼요. A, B가 실수일 때까지 똑같이 쓰고. 자, 어떻게 돼요? 야가 대우가 어떻게 돼요? A는 0이 아니다. 근데 이거도 바뀌어야 돼요. 항상 대우할 때, 부정할 때는 이거도 바꿔야 돼요. 또는으로 바꿔야 돼요. 맞죠? 또는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이면. 맨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대우죠. 끝났죠? 자, 2번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1번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부터 아까 했던 대로 일반화를 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너가 생각을 해봐. 또는이 뭐야? 둘 다 0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죠. 혹은 뭐야? 한 놈은 0이 아니고 한 놈 0도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이제부터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뭐 우리끼리 기억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이거이면 이거 둘 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0이 아닌 수를 제곱했어. 0이 아닌 수를 제곱했어. 무조건 0보다 0이 될 수 없고 정확히가 뭐야?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각각 0보다 커지니까 얘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되지 않는 거죠. 확인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는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여전히 0보다 크다죠. 얘 때문에. 그럼 디귿은 거꾸로 하면 되죠. A가 0, B가 0이 아니다이면 또 얘도 0보다 커요. 따라서 모두 다 뭐가 돼요? 따라서 모두 다 0이 아닌 거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떤 상황에서도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줘야지 일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0이 아니라 된 거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거죠. 대우가 이렇게 따라갔더니 자동으로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너가 빈칸 채우기를 해볼까요? 발전 문제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빈칸을 채우면 되니까 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2쪽에 175번. 그래, 은진이도 풀어보고 그치? 풀이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전 문제 175번. 다 금방 나왔어? 오, 설명 안 해줘도 돼?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귀류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 한번 풀어보고 이때 것도 빈칸 또 채우는 거 해보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일단 문제 한번 써볼게요. 귀류법이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지금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정 교령이 없는 상황이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딱 나왔잖아. 그럼 야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라고 했지, 문제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는 뭐야? 1단계는 결론을 부정하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를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맞죠?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냥 유리수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모순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근데 쌤이 얘기하는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 생활을 한번 따져봐봐.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막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교실에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만약이야.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되게 막 신경 적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가 범인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지금 무리수이다라는 뜻이니까. 맞죠? 너가 범인이지?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반발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범인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선생님. 그러면서 그럼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없어진 시간에 뭐 CCTV에 내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거기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알바이 같은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야. 오케이? 바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삥 둘러서요. 자, 그럼 시작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까 왜 홀수가 나오면 2K 빼기, 짝수가 나오면 뭐 2K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유리수라고 한다면 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루트 2는 뭐 문자를 A로 할까요? 책에서 뭐라고 돼 있죠? 책에서는 M 돼 있죠? 지금 MN으로 할게요. 똑같이 M분의 N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항상 문자를 잡았을 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 여기서 단 그러면서 MN은 뭐가 될까요? M과 N은 자연수겠죠. 왜냐면 루트 2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하분수 얘기하잖아. 그럼 단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됩니까? 이게 없던 말을 우리가 만든 거야. 뭐를 가지고요? 이 말을 가지고. 그럼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서로서.
왜 설분했는지 알겠니? 분수는 원래 약분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분수가 나올 때까지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 정해볼게요. 양변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 되고 한 번 더 n제곱은 이제부터 계산을 막 해야 돼요. 이걸 너가 쭉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서술어야 돼. 그래서 빈칸수가 나오면 더 쉬운 거죠. 자, n제곱은 2m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죠. n제곱은 짝수가 되죠. 2를 곱했으니까. 2를 곱하면 싹 다 짝수가 되는 거지. 자연수에다 2 곱했으니까. 그러면 n제곱은 짝수이다. 가 이제 나오는 거야. n제곱은 짝수이고 n도 짝수겠죠. 이건 언제 우리가 배웠지 이거죠? 아까 증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가 있다. 증명. 쉬운 증명할 때 했던 거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n제곱은 짝수이고 n도 짝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쓸 수 있느냐? n을 새로운 문자인 2k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짝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k는 자연수다. 이런 말 안 써주면 감점이 될 겁니다. 서술형에서 그런 걸 자꾸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럼 n이 2k로 잡았죠? 그럼 얘를 다시 여기 넣어도 되죠. 또 넣어볼까? 그러면 4k제곱은 2m제곱이 되고 그럼 약분되면 m제곱은 2k제곱이죠. 따라서 뭐가 될까? m제곱은 짝수가 되죠. m제곱은 짝수이고 뭐도? m도 짝수가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들인 거예요. 여기서 너가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지민아, n이 짝수잖아요. 뭐 2의 배수가 될 거야. m도 짝수 나왔죠? 그러면 짝수와 짝수끼리 서로 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짝수끼리 서로 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소가 뭐야? 약수가 1과 아니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얘기하거든요. 둘 간의 관계야. 예를 들면 2하고 5 같은 거. 이런 거는 두 개의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근데 짝수끼리는 공약수가 항상 최소한 2가 들어가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서로 소가 될 수 없다.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로 소라는 것에 모순이 되는 거야. 자, 둘 다 짝수잖아요. m, n이 모두 짝수라고 보시면 모두 짝수이므로 서로 소라는 이 전체가 가정이잖아요. 유리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다.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야. 거짓. 부정을 했더니 거짓 나왔다. 따라서 원래 명제는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어야 한다. 즉 참이라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해설지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끝!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78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발전 문제. 잠깐 문 좀 떠올게요.
다 풀었습니까? 약간 어렵나? 어떤가? 이거는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짝소수였잖아. 얘는 3의 배수가 되는지 보는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맞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플러스 3K 플러스 2가 어떤 거? 아, 얘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나머지는 왜 하는지 알겠는 거야? 이거 1번 하는 거 알겠다고? 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봐봐. n제곱이, 여기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3의, n조장일 수 있으면, 이거 하고 있구나. 3의 배수가 아닌 거고 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런 거야. 3의 배수는 꼭 보세요. 3의 배수가 뭐지? 3K잖아. 3K가 아닌 건 싹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꼭 보세요. 보면 3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3의 배수거든요. 그럼 0이 아니란 말은 뭘까? 3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되거나 2 되거나. 그게 1.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얘도 지금 약간 일반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한다 했죠? 얘는 그냥 단순 계산이지, 그지? 하고 나서 3 묶어주는 거야. 3 묶어준다. 이 문제 아까 비슷한 거 해봤다, 그죠? 짝수 되는 거. 비슷하죠. 지민이가 잘 풀고 있구먼. 됐어요? 다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끝을 내면 되고요. 내일은 선생님하고 이제 보자. 97쪽부터 할 생각인데 96쪽에 있는 내용 잠깐 볼래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서요. 96쪽에 있는 문장에서 추론했지, 그치? 이거는 문제는 안 나오던데, 그치? 뒤에 보면 안 나오더라고. 마프리킬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잠깐만 찾아볼게. 우리 책에는 하나도 이런 문제가 없네요. 선생님이 그냥 같이 한번 이것만 언급만 하고 마칠게요. 알았죠? 같이 해보자. 시간은 이제 아직 좀 남아가지고요. 자, 96쪽에 있는 이야기는 동그라미 좀 쳐놓고 추론이요. 96쪽 추론. 이 말 자체는 뭐 자주 들어봤는데 그냥 방법만 좀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방법은요.
어렵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 뭐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어. 근데 뭔가 개념을 약간 좀 억지로 약간 우리한테 좀 배운 개념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이 개념이에요. 추론요. 자, 선생님이 그 첫 번째 문제 볼게요. 6번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맨 마지막 문제가 8번이야. 8번 볼게요.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문제 보면서 설명하려고요. 자, A, B, C, D의 피의자가 있는데 경찰에게 진술했대요. 자, A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A가 했던 말을 쓰는 거야. C가 범인이다 그랬어. 그죠? 일단 B가 또 했는 말을 써볼게요. B가 했는 말은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맞죠?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 C는 D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D라는 사람은 C는 거짓말을 했다 그랬어요. 맞죠? 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맨 밑을 보면요.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조건이 뭐냐면 한 명이 범인이래요. 범인은 한 명만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빵명이거나 2명 되면 안 돼요. 3명도 안 되겠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죠? 문제에서 한 명만 참인 거예요. 한 명만 참이다. 이걸 해석을 해봐. 한 명만 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3명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이야. 그래서 아까 개념을 억지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참을 얘기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없어요. 첫 번째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참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거짓말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A가 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무조건 범인은 C가 돼야 돼요. 그럼 범인이 벌써 C가 나왔죠? 맞죠? 나머지에 모순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거짓말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범인이다 돼야 돼요. 그러면 B도 범인이 돼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모순, 벌써 모순이죠. 이 말에 모순이다. 그래서 틀린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B가 답인데 B가 답이 아니고 범인은 결국 B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말 보면요. 우선 그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조금 더 볼게. 두 번째. 그럼 일단 B가 범인이라면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결론만 얘기하면 이건 C부터 해볼까요? C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시작은 참말을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범인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C가 참이라면 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A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거짓말이니까 C는 범인이 아닌 거죠. 그죠? 얘가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다음 또 얘도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면 B가 범인이 돼야 되죠. 맞죠? 그다음 또 그럼 얘는 참말이니까 D도 범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또 모순이죠. 얘도 잘못됐다. 2명 범인입니다. 그럼 자, 세 번째 얘 가지고 해볼게요. 그럼 D가 뭐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B부터 해야 되겠다. 아직 우리 B 안 했잖아요. 맞죠? B부터 해볼까요? B가 참이라면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A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C가 범인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참이니까 자기 범인이 아닌 거야. B는 아닌 거야. 그럼 C는 거짓말 해야 돼? 또 D도 범인이 아닌 거야. 자, C는 거짓말 해야 돼? 맞죠? C는 거짓말, D 말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C는 참말 해야 되죠. 그럼 D가 범인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럼 모순이 나와요? 또 여기서 나오죠. 범인이 아니었다가 됐다가 모순이 됩니다. 모순 다 나왔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답이 되겠네요. D가 거짓말 해야 되네요. 그럼 C가 거짓말 해야 되죠. 그럼 C가 참말을 했다는 거야. 그럼 D가 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만 참는 것은 B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맞네. B만 참말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더 봐야겠다.
뒤에 봐야 되죠, 그죠? 뒤에 볼까요? 그럼 D가 참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만 끊읍시다. 다 됐죠? D가 참이면 얘가 거짓말입니다. 그럼 C는 범인이 아니죠? 그 다음 또 B는 범인이 돼야 되죠? 거짓말 해야 되니까. 얘는 거짓말 해야 되니까 C는 뭐야? D는 범인이 아닌 거죠? 얘는 또 거짓말 해. 얘는 참말이니까. 얘는 참말인 거잖아. 참말. 그럼 C가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B가 범인이 되고 D가 참말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모순이 아직 없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네? 누가 참이라면으로 시작해서 가라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뒤에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그래, 내일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도록 하자. 진아.